163페이지입니다. 자, 시행자 및 실시 계획입니다. 자, 시행자 많죠? 보니까 시행자 지정 나오죠? 누가 지정합니까? 지정권자가 지정한다. 그래서 저를 보세요. 요겁니다. 아무리 많아도 여기 다예요. 먼저 크게 공공시행자하고 민간이 있는데, 공공 특히 국가, 지자체. 두 번째는 공공기관. 일단 써볼까요? 토관, 농수, 철매. 토관, 농수, 철매. 토주공. 관광공사. 농어촌공사. 수자원공사. 철도공사. 매입 공공기관. 나도 하고 싶어! 그러면 토관, 농수, 철 빼고 다른 공공기관이 나도 하고 싶어! 라고 매입했다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정출기관은 2개. 철도공단. 그러니까 철도공사, 공단 다 돼요. 제주 국제 자유도시 개발센터. 줄여가지고 그냥 제주센터라고 할게요. 요 자체를 이렇게 세부적으로 묻는 문제 나온 적은 없고요. 그냥 끄집어 와가지고 그냥 토주공은, 그죠? 토주공은, 그죠? 이렇게 시행자 이렇게 나오지, 뭐 세부적으로 깊게는 안 나옵니다. 그 다음에 지방공사죠. 지방공사. 지자체에서 이제 만든 지방공기업이죠, 일종의. 1, 2, 3, 4까지가 뭐라고요? 공공시행자고, 나머지 민간은 그 땅 주민인 토지 소유자, 이들이 설립한 조합, 그 외에 등등등등 소득권 이외 이전 법인, 능력 있는 자 하면 쭉 나옵니다. 복습할 때 한 번만 딱 읽어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것 가지고 틀리지 않습니다. 지문 뜨긴 뜨더라도 거의 안 나와요. 요까지. 이럴 때 우리가 하나 분명히 여기 뭡니까? 토지 소유자, 그죠? 건축물 소유자가 아닙니다. 아시겠죠? 뭐라고요? 토지 소유자. 그러면 땅 주인들이니까 우리가 직접 하자.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그럴 때 수용 방식으로 하건, 환지 방식으로 하건, 혼용 방식으로 하건 자유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요, 하필이면 수용 방식일 때, 무슨 방식? 수용 방식일 때는 면적 얼마? 3분의 2 이상 뭐의 땅을 소유해야 된다. 다시 말하면 3분의 2 이상 토지 소유자를 확보하라 그 말이죠. 아시겠죠? 확보하라 그 말이에요. 물론 이제 여기는 순수한 민간 땅만, 그죠? 민간 땅만, 국공지 말고 민간 땅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조합이다. 조합. 야, 우리 그냥 우리끼리 하지 말고 조합을 설립하자 라고 이렇게 조합을 설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합은요, 무조건 전부, 즉 100%죠. 환지 방식일 때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수용 방식은 아예 안 돼요. 그리고 혼용 방식도 안 돼요. 그러니까 현재 지금 조합을 설립하려고 한다 그러면 무슨 방식이야? 그렇죠. 물어볼 것도 없습니다. 무조건 환지 방식입니다. 전부 환지 방식이라는 얘기예요. 환지 방식이다. 그러면 들어보세요. 환지 방식일 때 동요권 뭐라고요? 면적 3분의 2, 총수 2분의 1. 그러면 조합 설립할 때도 똑같아요. 아시겠죠? 알았어요. 면적 3분의 2, 총수 2분의 1 똑같아요. 아시겠죠? 조합 설립할 때도 면적 3분의 2, 총수 2분의 1. 당연히 왜? 환지 방식이기 때문에 같다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에 아까 말했던 동의자 수 산정 방법도 나올 거면 똑같아요. 이래죠, 그죠? 면적 3분의 2, 총수 2분의 1. 국공유지 포함. 그죠? 공유 1명. 구분 소유자 각각. 증가
제외. 철회도 제외. 사유지 먼저 하고 나중에 미달되면 국공유지. 변경되면 기존 걸로. 똑같은 얘기야. 똑같아요. 앞에 것만 정리하면은 똑같은 내용이다. 넘기세요. 그 정도 해주시고요. 자, 2번. 전부 환지 방식의 시행자. 무슨 말이냐. 이것이 만약에 전부 환지 방식이다. 일단은, 여기는 이제 쓰고 지우는 것이고요. 요거는 끝까지 지우면 안 돼, 이제. 지우면 역적. 또 써야 돼. 이런 경우죠. 현재 전부 환지 방식이다. 그러면, 자, 광명시에서 보기에 솔직히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원래는요, 시에 산다, 뭐 군에 산다, 공공에서 산다 그러면 전부 다 거의 대부분이 수용 방식이죠. 돈 주고 나가야 다 나가야 내 마음대로 그냥 하는 겁니다, 사업을. 근데 나갔다 들어오면은요, 말이 얼마나 많을까요? 이렇게 여러분들끼리 모여도 그렇게 말이 많은데, 수백 명 얼마나 말이 많아. 특히 부동산, 옛날 내 땅 위치는 좋았는데 하필이면 내가 들어오는 땅의 위치가 위치가 좋네, 나쁘네, 뭐가 있네, 없네. 그냥 말 많기 때문에 시끄러워. 그러니까 이때는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들이 해. 경기지사, 광명시장은 전정권 아니기 때문에 너들이 해. 그러니까 전부 환지 방식일 때는 원칙이, 자, 누가 시행한다? 너들의 토지 소유자가 너들이 하든, 아니면 너들이 뭡니까? 전부니까 조합을 설립해서 하건, 이게 원칙적이에요. 근데 예외적으로 지자체 등이 할 때 있어요. 지자체 등. 그 등이 뭐냐? 등은 딱 세 놈이에요, 세 놈. 토주공. 또. 여기 있잖아. 토주공. 또, 지공. 또, 힌터업자.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요거를 잘 봐요. 요거를 잘 봐요. 아시겠죠? 원칙은 너희들이지만 예외적으로 지자체 등이 할 수 있다. 요것이 밑에 있죠? 시행자 변경 사유와 연결돼요. 자, 책 봐요. 먼저. 그 내용이 뭐가 있느냐? 그 밑에 보세요. 바로, 원칙은 전부 환지 방식이다. 누구라고요? 토지 소유자 조합. 예외 누구라고요? 지자체 등이 뭐라고요? 토주공, 지공, 힌터업자까지입니다. 아시겠죠? 지자체 등인데, 먼저 순서가 좀, 여기 보세요. 요겁니다. 첫 번째. 자, 면적 2분의 1, 총수 2분의 1 동의받아 와가지고 지자체 등으로부터 시행해달라고 할 때. 아시겠죠? 면적, 우리가 안 하겠다. 두 번째. 1년이 되도록 시행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행한다는 말이 없어. 시행제로 지정해달라는 말이 없습니다. 연장 6월인데 여기 1년을요 자꾸 6월로 바꿔냅니다. 원칙이 1년이고 연장이 6월입니다. 그런데 자꾸 6월로 잘 냅니다. 처음에 6월. 세 번째 뭐냐, 지자체 등이 현재 어떤 사업 진행 중인데 하필이면 그 사업이 그 옆에 있어요. 하는 김에 그냥 내가 같이 하는 게 낫겠다 싶은 거죠. 시간도 절약, 돈도 절약입니다. 병행일 때 병행. 이겁니다. 아시겠죠? 여기 바로 지자체 등 사유입니다. 면적 2분의 1, 총수 2분의 1 동의 받아와서 지자체 등으로부터 시행해달라고 할 때 1년 이내에 이네들이 시행자로 지정을 신청하지 아니한 때 연장 6월, 그 다음에 병행 시행일 때 요겁니다. 아시겠죠? 따라합시다. 2분의 1, 2분의 1, 16 병행 시작. 2분의 1, 2분의 1, 16 병행. 제가 여러분에게
지자체 등 그러면 여러분들 요 얘기하는 겁니다. 지자체 등. 좀 맞춰봐요. 뭐 돌린 노래도 아니고. 지자체 등. 좀 알려준 대로 1년 6월 그게 뭐야 그게 16 병행 한지가 뭐 지자체 등 2분의 1 2분의 1 16 병행 한 번 더 시작 2분의 1 2분의 1 16 지자체 등 2분의 1 2분의 1 16 병행 아시겠죠? 이렇게 해야 시험장 가서 기억이 나요. 기억이 나. 네, 물어볼게요. 나 저거 할 때 겁나, 그죠? 못 맞출까봐. 그냥 산수야. 여기 봐! 오늘 떡이 없어, 봐봐요. 그냥 봐봐요. 쉬워.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이 얼마야? 그러니까 산수. 얼마야? 몰라? 말로 해야지. 이게 뭐 이게? 얼마예요? 그래, 1. 여기 1, 2 다 더해봐. 1, 2 다 더해. 얼마요? 아니, 2분은 2분의 1이고 1하고 2 다 하라고 얼마요? 그래, 6. 잠깐만요. 내가 얹히고 말지. 2분의 1, 16 병행. 그 다음에 시행자 변경입니다. 자, 요겁니다. 요거, 시행자 변경. 첫 번째, 요건 네 가지예요. 잘 보세요. 자, 무슨 말이냐. 분명히 원칙이건 예외건 인가 신청은 일단 3년입니다. 그렇죠? 몇 년? 3년. 그런데 토지 소유자와 조합은 민간이니까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1년 내에, 몇 년 내에? 1년 내에. 얘도 무조건 1년짜리면 연장 요율이 있습니다. 1년 내에 인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시행자를 바꿉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아니 3년 이내에 신청하면 된다면서 나 너희들 못 믿거든. 그러니까 빨리 독촉시키는 겁니다. 만약에 3년 내내 기다렸다가 그때 가서 안 하면은 그러니까 미리 빨리 하도록 하기 위해 하는 겁니다. 못 믿으니까 너 1년 이내 해. 못하겠는데 연장 요율 주면 돼? 빨리 하게끔 하기 위해서 이때까지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시행자를 너희들을 안 한다. 바꿔 버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원칙은 몇 년인데? 3년인데. 두 번째. 자, 인가 받았어요. 인가 받았으면은 그 다음에 뭡니까? 공사 착수 이제 고시하면. 그러면 2년 내에는 공사에 착수, 사업 착수 가야 됩니다. 근데 2년 이내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변경 사유입니다. 그래서 미착수 2년. 2년. 두 가지면. 세 번째는 뭐 어렵잖아요. 1번과 2번이 잘 나니까요. 세 번째, 애초부터 지정 취소. 지정이 취소됐으니까 바꿔야 되겠죠. 인가 자체가 인가 취소. 바꿔야죠. 네 번째, 망했어요. 망했다. 그죠? 뭐요? 부도 파산. 자, 망했으면 바꿔야지, 그죠? 요 네 가지가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는 사유다. 그래서 요거는 두 개를 같이 연결해서 봐야 됩니다. 2번하고 3번하고. 자, 4번.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제한 나왔는데, 그죠? 요겁니다, 요거. 제한자, 요겁니다. 아까 했던 거. 국지조를 제외한, 요거예요. 아시겠죠? 제외한. 누구한테? 특도시군구역의 제한. 아시겠죠? 그 말이고요. 상가리 2번. 가로 1번 원칙. 그죠? 특도시군구 제한. 가려면 예외. 이건 뭐냐? 저를 보세요. 요것도 있지만 이미 요겁니까? 면적 얼마 이상? 30만 이상이고, 요럴 때 국장한테 제한.
한 번 더 언급한 겁니다. 그죠? 그리고요, 쌍가루 한 번, 가로 2번 걸쳐 있다. 광명시하고 금천구 걸쳐 있다. 마지막 줄. 그러면은 바로 면적이 가장 큰. 아시겠죠? 면적이 가장 큰 시군구 찾아가서 제한을 한다는 겁니다. 넘겨 4번. 이때 제한 내 동의, 뭡니까? 특히 민간은 믿어, 못 믿어? 못 믿어. 그러니까 여기 면적 3분의 2 이상 동의받아라. 그 다음에 모두 포함합니까? 마지막 줄에 지상권자도 포함된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했었죠? 그 다음에 비용부담. 마지막 줄. 그 제한자에게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자에게 그 비용을 부담을 시킬 수 있다. 결과 통보 나오잖아요. 도시개발구역 지정에 제한받은 국장. 저를 봐요. 국장은 예고예. 그죠? 국장. 그 다음에 옆에 누굽니까? 특도시군구는 예예. 그죠? 똑같이, 통보 똑같이, 그죠? 예. 1월 내 통보하라. 연장 1개월이 있다. 이런 것만. 그 다음 밑에 5번하고 넘겨서 6번, 7번까지는, 예. 요약집을 하겠습니다. 이거는 뭐 별거 아니니까요. 그때 봐도 돼요. 이걸 하니까 자꾸 엉뚱해서 그래요. 그때 가서, 요거는 뭐 한 5분도 안 걸려 하는 것은 그때 가서 하더라고요. 자, 8번. 도시개발 조합 설립인가? 잘 돼 있어, 정리가요. 1번. 조합을 설립하려면 도시개발 구역의 소유자 몇 명 이상? 럭키 7. 자, 7명 이상이 밑에 정관 작성해서, 저를 봐요. 무조건 조합은 정관. 조합 설립하지 않고 토지 소유자가 직접 할 때는 그때는 뭐라 불러요? 규약. 이미 배웠잖아요, 이미. 규약. 자, 공공시행자는 시행규정. 처음 들어봐요? 분위기가 처음 듣는 기분이야. 하여튼간에 조합은 정관 작성해서 누구에게? 지정권자로부터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맨 밑에 2번. 자, 변경할 때도 인가 받아라. 박스 밑에 동그라미 2번에 변경할 때도 인가 받아라. 하지만 중요하죠.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신고입니다. 그게 딱 2개 밑에 중요하죠. 박스 안에 있는 거. 특히 1번 중요하죠. 주된 사무소 소재지 변경하는 것은 신고합니다. 공고 방법 변경 신고합니다. 넘깁니다. 나왔잖아요. 가로 2번. 조합 설립 동의 똑같죠. 면적 3분의 2 총수 2분의 1 시작. 면적 3분의 2 총수 2분의 1 똑같잖아요. 3번에 동의자 수 한정 방법, 그 다음에 4번 동의 순서, 5번 동의 철회까지 똑같아요. 아시겠죠? 똑같은 겁니다. 아까 전에 했던 내용과. 자, 저를 봐요.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자, 국공유지 포함. 그죠? 포함인데, 먼저, 가로 4번 순서. 그죠? 사유투자 먼저 하고 난 다음에 미달되면 뭐 한다고요? 국공유지다. 그거잖아, 그죠? 그러므로 국공유지를 제외한 사유토지를 먼저 해서 동의요건이 충족이 안 되고 미달되면 그때 가서는 국공유지로 포함시켜가지고 면적 3분의 2, 총수 2분의 1로 맞춘다. 그렇기 때문에 국공유지가 포함됨을 알 수가 있다. 공유 1명. 구분 소유자 각각. 증가 제외. 철회도 제외. 그 다음에 변경은 기존 거. 기존.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6번은 뭐냐? 6번은 동의 승계. 조합 설립인가에 동의한 자로부터 토지를 취득한 자. 당연히 조합 설립에 동의한 걸로 본다. 승계되는 거니까요. 하지만 취득해도 줄 거야. 신청 전에. 즉 조합 설립인가 신청 전에 동의를 철회했다면은 그때는 제외시킵니다. 당연하죠. 2번 조합의 법인격. 성격은 법인이고요. 성립.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은 조합 대표자.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은 날부터 얼마 내에? 30일 내에
등기해라. 설립 등기해라. 등기해야 2번 성립한다라죠. 성립. 그러니까 조합 설립 요건이 인가입니다. 우리가 이제 조합을 설립한다. 설립할 때는 뭐 받으라고요? 인가 받아라. 그러니까 조합 설립의 요건은 뭐라고요? 인가다. 물론 이제 아까 말한 두 가지 신고 있지만 인가 받고 난 다음에 며칠 내에 30일 내에 등기해야 비로소 성립한다. 그렇죠? 그래서 설립의 요건은 인가, 성립의 요건은 등기. 3번 준용규정. 이 법 빼고 민법 중 사단법인 준용. 조합원 자격 당연히 누굽니까?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는 안 된다 그랬죠? 그죠? 아닙니다. 오로지 뭡니까? 토지 소유자입니다. 저를 보세요. 만약에 여기서 면적 3분의 2, 총수 2분의 1에 나는 반대했어요. 동의 안 했어. 반대해도 조합원이요? 아니요? 조합원이요. 그죠? 조합원이요. 반대할지라도 동의 요건 충족되면은 당연히 박수치고 들어오면 돼요. 가로 2번 권리 의무. 1번 박스 안에 중요하죠. 보유 토지의 면적과 관계없는 평등한 의결권입니다. 면적이 많고 적고 의미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면적이 많으면 2마디, 없으면 1마디. 이게 아니에요. 똑같은 마디. 2번 공유. 다 똑같아. 공유. 1명. 여러분들은 물으면 대답을 해야지. 자꾸 묻는 분들 또 물으면 어떡해. 공유 1명. 그래서 공유 토지는 끝에 1명. 밑에, 바로 밑에 줄 거예요. 구분 소유자는 구분 소유자별로 의결권이 있다. 이 말이 뭡니까? 구분 소유자는 각각 그 말이죠. 그죠? 그 말이죠. 다만 보세요. 다만 공람 공고일 후에 구분 소유권을 분할은 증가죠. 그러면 증가는 재배지, 재배. 의결권이 없다. 그러니까 말 표현만 약간 다른 거죠. 의미는 같다 그 얘기죠. 3번에 조합원의 경비부담. 1번 조합원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조성하기 위해 정관 동그라미 무조건 조합원 정관입니다. 그런데 가끔 가다가 정관자를 싹 빼고 규약을 탁 집어넣으면 못 찾아. 그죠? 못 찾아. 시험장 가서 시험 끝나고 밖에 나오면 기억이 나. 아, 틀렸구나. 또 봐야 되네. 2번 동그라미 하세요. 부과금의 금액은 도시개발구역의 토지의 위치, 지목, 면적, 이용상황, 환경 그 밖의 사항을 뭐라고요? 종합적으로 고려해라. 위지면 등 만든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돈이건 땅이건 전부 다 전반적으로 고려해라. 그 말입니다. 3번 됐고 4번. 3번은 그냥 그 조합원이 부과금의 납부를 게을리하면 연체료를까지 걷고요. 그런데 4번은 부과금이 되었던 연체료가 되었던 부과금도 안 내고 연체료도 안 내고 하면은 누구한테? 조합이니까 힘이 없다고 얘기죠. 행정청인 특도시군구에게 부탁해. 그게 뭡니까? 위탁. 우리말로는 부탁. 전문용어는 위탁. 그러면 5번 특도시군구는 부과금 연체료 징수해주고 세상에 공짜가 없습니다. 몇 프로 수수료? 거둔 금액의 100분의 4, 즉 4%예요. 4%. 개발법 4%, 정비법도 4%입니다. 그래서 개발, 정비 4%. 다 같이 시작! 개발, 정비 4%. 다시 한번 시작! 개발, 정비 4%. 뒤에 가면 청산금도 마찬가지예요. 하여튼 개발법이든 정비법이든 무조건 수수료자가 나오면 무조건 4%. 넘깁니다. 조합의 임원. 누구 있느냐? 조합장 1명, 무조건 조합장은 1명입니다. 이사, 감사는 1명이 아니거든요. 하여튼 조합장, 이사, 감사 다 같이 시작.
조합장, 이사, 감사. 2번 조합의 임원은 줄 거예요. 임원은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 당연하죠. 의결권이 없다고 말이 안 되죠. 그리고 정관으로 뭐로? 정관으로 정한 바에 따라 어디에서? 당연히 정기총회든 임시총회관의 총회에서 선임한다. 2번 조합의 직문대 총 4가지인데요. 1번하고 4번 중요합니다. 2번, 3번은 읽어주는 걸로 하시고요. 1번 조합장은 조합대표, 사무총괄, 총회, 대의원회, 이사회 의장. 4번 조합장 또는 이사의 자기를 위한, 조합장 자신을 위한, 이사 자신을 위한 조합과의 계약이나 소송은 누가? 감사가 대표한다. 자, 감사가 조합장과 감사가 이사와 싸워준다 그 말이죠. 3번 임원의 겸직금지. 1번 조합의 임원은 그 조합의 다른 임원이나 직원을 겸할 수가 없다. 나는 조합장이면서 동시에 나는 감사야. 말이 안 맞죠, 그죠? 그런 것들. 2번 조합의 임원은 같은 목적의 사업을 하는 다른 조합의 임원 또는 직원을 겸할 수가 당연히 없죠. 4번에 임원의 결격 사유. 1, 2, 3번은 임원이 될 수 없다. 임원. 이럴 때 1번 같은 경우는 바뀐 지가 됐죠, 그죠? 됐는데 아직까지 법이 안 바뀌어서 넣는 겁니다. 원칙은요. 1번이 금치산자가 아니죠. 원래 뭐죠? 피성년 후견인이죠. 그 다음에 한정치산자 아니죠? 뭡니까? 피한정 후견인인데 일단은 그렇게 알아주세요. 틀리게 시험이 안 나옵니다. 하여튼간에 이런 자는 안 된다. 파산자 안 되고요. 3번에 금고. 모든 법불문 금고자가 나온다. 몇 년? 2년. 2년. 5번에 임원의 상실. 조합 임원이 방금 위에처럼 결격 사유가 되면 언제? 다음날. 정비법은 당연 퇴임하는데 얘는 뭐라요? 다음날. 다음날부터 자격을 상실한다. 총회는 최고 의결 기관이면서 반드시 있어야 할 필수 기관이다. 내용은 됐고요. 가로 2번 대의원회. 대의원은 의결 대행기관 또는 임의기관인데요. 1번 의결권을 가진 조원수가 몇 명 이상? 50명이죠. 50명 이상이다. 몇 명? 50명 이상인 조합은 반드시 대의원에 둬야 한다? 아니죠. 둘 수 있다. 50인 둘 수 있다. 시작. 50인 둘 수 있다. 한 번 더 시작. 50인 둘 수 있다. 왜 강조합니까? 정비법은 100인 두어야 한다. 정비법은. 하지만 개발법은 50인 둘 수 있다. 50인 둘 수 있다. 2번에 대의원은 조합원 총수의 몇 프로? 무조건 10%죠. 10%. 1000명이면 100명. 3번. 자, 대의원의 총회의 의결사항 중에서 다음의 사항을 제외한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가 있다. 그러면 밑에 박스 안에 1, 2, 3, 4, 5는 대의원에서 대행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없다는 얘기는 얘는 무조건 총회에서만 가능하다는 얘기죠. 반대로 말하면 요거 시험 가끔 나옵니다. 사안이 중대한 것들입니다. 대의원의 간부들이 몇 명이 그죠? 하는 것이 아니라 총회 다 열어가지고 하는 거다 그 말이죠. 정관 변경 법 바꾸는 겁니다. 그죠? 일종의 이런 것들 개발 계획의 수립 변경 실시 계획은 아닙니다. 실시 계획은 안 들어가요. 환지 계획 작성, 임원 선임, 조합의 합병 해상 뭔가 사안이 중대한 것들은 대의원회가 대신 대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잠깐 외우려 하지 마시고 그 정도까지만 좀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실시 계획. 이제 여기. 이제 여기까지 왔어요. 여기까지. 먼저 실시 계획은 먼저 수립한 개발 계획에 맞게 그 얘기입니다. 먼저 1번 작성 기준 보니까요. 1번 반드시 실시 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의무적이죠. 작성하여야 한다. 그 다음에
무슨 계획이? 요거 중요하죠. 요겁니다. 요거. 이게 포함됩니다. 이게. 왜 이걸 내가 자꾸 강조하느냐? 지구단위 계획은 실시 계획에 포함되는 건데 자꾸 개발 계획에 들어있다고 자꾸 나와요. 주의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2번. 실시 계획은 개발 계획에 맞게. 반대로 저기 앞에 있는 개발 계획이 실시 계획에 맞게 하면 틀리겠죠. 예. 그거 주의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내용은 사랑하는 설자시가 있다. 설자시, 설계도서, 자금계획, 시행기간, 이 세 가지가 들어있다. 쌍가로 2번에 있죠. 그 다음에 요거. 자, 인가 받으면은요, 인가권자가 누구냐? 누굽니까? 바로 지정권자가 인가권자다. 요거요. 여기. 지정권자가 인가권자다. 이럴 때, 인가권자가 국장일 때는 시도 대장의 의견 듣고, 만약에 인가권자가 시도일 때는 일반시 군수구청장의 의견을 듣고 하라. 그리고, 여기서요, 인가할 때, 자, 변경도 인가, 또, 자, 폐지할 때도 전부 다 인가 받는데, 요거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뭐요? 인가를 받지 않는다. 그래서 인가권자 1번, 지정권자 인가받아라. 2번, 변경도, 폐지도 인가받아라. 마지막 줄,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인가받지 않는다. 그래서 1번과 2번하고 3번만 하면 된다. 사업시행자의 변동이 없는, 뭐가 없다는 얘기가 경미하다 그 말이고요. 2번 무조건 10%, 3번도 10%. 그러니까 무조건 10%. 아시겠죠? 10%. 요거요. 10% 하나만 그냥 알고 있어요. 10%. 왜냐합니까? 그냥 안에 있는 내용을 10%를 끄집어 와가지고 얘도 인가를 받는다라고 내거든요. 인가받지 않는다. 그 정도. 쌍가리 2번 방금 했고요. 그 다음에 3번 고시공람은 이렇게 해서 이제, 그죠? 이제 저를 봐요. 요거요. 인가받으면 뭐 하라고요? 고시해라. 그 얘기 고시해라. 그 정도만 고시해라. 오른쪽 3번 고시가 되면 효과. 쌍가로 1번입니다. 그죠? 파란 거. 뭐라고요, 이거요?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이 되고 고시된 걸로 본다. 그 얘기죠. 기, 주, 지, 입, 협심, 결고로 한 걸로 간주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파란 거. 이 경우에 종전에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된 상황 중에서 줄 겁니다. 고시 내용에 저촉되는 사항은 고시된 내용으로 변경된 걸로 봅니다. 쌍을 2번 지형도면 고시는 똑같죠? 언제 하면 돼요? 시행기간 안에. 그 다음 인허가의제입니다. 인허가의제, 이제는 네 맘대로 사업해라. 박스 안에 있는 많은 내용들은 인허가를 받은 걸로 간주할 테니까 신경 끄고 사업을 해라. 대신에 행정기관장과 협의는 해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줄에 협의 동그라미 했어요. 의제사항에서 협의.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 줄거세요. 인허가 등을 받은 걸로 간주한다. 그러므로 실시계획을 고시하면 줄 거예요. 실시계획을 고시하면 맨 끝에 인허가 등의 고시 등등을 한 걸로 본다. 요겁니다. 고시하면 뭐라고요? 인허가 등의 고시가 있는 걸로 간주한다. 그 얘기죠. 넘깁니다. 가로 2번에 1번 동그라미 복습할 때 읽어주시고요. 2번 동그라미 하세요. 이럴 때 중간에 협의, 행정기관장과 협의해라. 협의할 때 밑에 얼마 이내에 20일 이내에는 의견을 좀 제시해 달라.
까지만 보면 끝. 자, 됐고요. 179. 179. 그 다음에 이제 시행 방식입니다. 저를 봐요. 그 다음에 이겁니다. 이제 수용 방식이냐, 수용 사용이냐, 환지 방식이냐, 혼용 방식이냐, 나오잖아요. 그죠? 예. 먼저, 수용 방식입니다. 먼저 세 가지 종류입니다. 종류, 시행 방식. 1번, 시행 방식의 종류는 쌍갈 1번, 수용 사용 방식, 환지 방식, 혼용 방식이 있는데 특히 쌍갈 2번, 시행령은 도시개발 사업으로 지정하려는 지역에 대하여 줄거서요. 다음에서 정하는, 그러니까 수용, 환지, 혼용이죠. 다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 방식을 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원칙이다. 그런데 뒤에 거 봐요. 사업의 용이성,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면 줄 거요. 줄 거 보세요. 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 방식을 정할 수 있다. 뭔지 모르지만 국장이 정할 수도 있다. 예외 규정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원칙상 환지 방식은 뭐냐? 나갔다가 들어옵니다. 옛날에 있던 땅의 지목이 전이에요. 답이에요. 들어오는 순간 모든 지목은 대지입니다. 그 가격도 올라갔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환지 방식은 첫 번째 줄 거예요. 대지로서의 효용 증진. 두 번째 옆에 공공시설이 정비가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점,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면적, 지역의 지가가, 그러니까 원래는 수용 방식으로 하고 싶었는데 땅값이 너무 올라가지고 그 얘기죠. 마지막 줄 읽으세요. 수용 또는 사용 방식으로 시행하는 것이 어려울 때 어쩔 수 없이 환지 방식이다 그 말이죠. 수용 방식은 뭐냐? 딱 하나입니다. 집단적인 조성과 공급이 필요할 때. 혼용은 뭐냐? 환지, 즉 수용 플러스 환지다. 이럴 때 종류가 두 가지다. 분할 동그라미, 미분할 동그라미 하세요. 그래도 혼용이지만 분할해서 하는 혼용이 있고 아예 미분할 혼용도 있더라 정도만 알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당구장 표시 보이죠? 사업 시행 지구를 분할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 지구에서 부담해야 하는 국토법상 기반시설의 설치 비용 등을 줄거서요. 명확히 구분하여 실시계획에 반영을 해야 한다. 그 말이죠. 2번 시행 방식의 변경 하나만 보겠습니다. 자, 변경인데 방식의 변경. 지난번에 했나요? 안 했어요? 자, 저를 보세요. 책을 통해 보시면 어려우니까 그림 그립니다. 그림으로. 순서가 먼저 수용 방식이 먼저고요. 그 다음에 환지 방식. 전부 환지라는 얘기입니다. 전부 수용, 전부 환지. 그 다음에 섞어서 하는 혼용. 먼저 잘 보세요. 수용에서 이렇게 환지로 가는 변경 가능합니다. 뒤에서 혼용에서 환지로 가는 거 가능해요. 이렇게 변 가능합니다. 수용에서 이렇게 혼용으로 가는 변경 가능합니다. 이럴 때 첫 번째 공공시행령은요 1번, 2번, 3번 다 가능해요. 그런데 두 번째 민간시행령은요 대신 조합은 빼고 나머지는 3번만 가능해요. 조합은 왜 빼죠? 조합은 오로지 전부 환지 방식만 가능하기 때문에 변경할 수 없죠. 그리고 환지 방식에서 변경할 수 없습니다. 아니 안 돼요. 수용에서 환지로, 혼용에서 환지로. 아시겠죠? 그러니까 환지에서 수용으로 못 간다. 그래? 수용에서 혼용으로. 요것만 가능하나. 그리고 그림으로 좀 이해해 주시면 되죠. 시험장 가면 그림은 기억나는데 지문이 몰라요, 이제.
요거 이해한 다음에 나중에 복습할 때 박스 읽어보시면 쉽게 다가올 겁니다. 자, 나머지는 보지 마세요. 3, 4, 5 보지 마세요. 아시겠죠? 그건 왜 써놨냐? 이것만 줄여버리면은 책값이 안 나와서. 자, 자 제2절. 첫 번째 이제 수용 방식입니다. 줄여가지고 1번에 쌍가루 1번 시행자는 동그라미 하세요. 시행자. 공공 시행자건 민간 시행자건 시행자라면 돈만 있으면 누구든지 다 수용 가능합니다. 돈이 없어 못할 뿐이죠. 이럴 때 쌍가루 2번 가루 1번 요건 특히 민간 시행자. 민간 시행자 믿어요 못 믿어요? 못 믿어. 동의 요건 있습니다. 면적 3분의 2 소유 총수 아니요. 일단 소유 면적 3분의 2 이상 토지를 소유하고 소유 동의 아닙니다. 달라요. 환제 방식이랑 소유하고 총수 2분의 1 이상 동의입니다. 밑에 3번 당연히 수용 사용자 나오면 국토법과 똑같아요. 무조건 이 법이 먼저지만 공치법 준용. 가로 2번 사업인정 언제입니까? 여기 수용 방식일 때만 나온다 그랬죠. 그죠? 요거 수용 방식일 때만 나온다. 사업인정. 그러니까 실시계획 고시한 때가 아니에요. 언제입니까? 그죠? 세부 목록 고시한 때. 그래서 개발법상 그죠? 개발법상 사업인정 언제 한다고요? 세부 목록 고시한 때. 그래서 개사세 기억납니까? 개사세. 올해는요 용도 지구할 때부터 벌써 개 나와가지고 끝까지 개만 나와요. 하다 보니까 경치 보고 복날에 개 먹고 할 때부터 계속 개만 나와요. 개사세. 개발법상 사업인정은 세부 목록 고시한 때, 실시계획 고시한 때가 아닙니다. 화를 내고 그래. 국토법은요 실시계획 고시한 때입니다. 국토법은요. 정비법은 사업시행계획 고시한 때입니다. 그쵸? 얼굴 보니까 아이고 처음 듣는 기분이죠. 그 다음에 3번 재결 신청은 모든 법 다 똑같다 그랬죠? 뭐죠? 시행기간 이내. 시행기간 종료일까지가 시행기간 이내 그 말이죠. 그 다음에 자 2번 토지 상환 채권 보겠습니다. 저를 봐요. 야, 나 보상금이 얼마야? 3억이야. 알았어. 누구 3억 받아갑니다. 나는 3억 싫어요. 응? 자, 시행자, 네가 아까 나중에 토지 정리하면 토지로 줄 수 없느냐? 아파트 지으면 아파트 달라. 그래서 토지 상환 채권은 건물도 포함된다 그 얘기죠. 그래서 토지 상환 채권. 돈 싫어. 땅 좋아. 땅 좋아. 일단 시행자는 채권 발행 계획을 작성해서 먼저 일단 지정권자 승인받습니다. 물론 이때는요 시행자가 지정권자가 아니겠죠. 그죠? 지정권자가 아닌 시행자니까 지정권자로부터 승인받겠죠. 어디냐면요 예, 바로 쌍가루 1번에 가로 4번 아시겠죠? 미리 볼게요.
가로 4번입니다. 4번. 이럴 때 내가 받는 대금에 3억이다. 그죠? 대금의 일부를 왜? 전부 3억만큼 3억 땅 다 준다. 그러면 그건 환지. 그죠? 그러니까 대금의 일부를 뭘로? 토지 또는 뭐야? 건축물로 상환하는 채권입니다. 요거는 뭐 어디냐면은 가로 1번. 뭐라고요? 가로 1번. 책 읽지 않을게요. 그래서 일부를. 그런데 일부가 뭐냐? 일부가요. 첫 번째, 2분의 1을 초과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3억이면 최소 1억 5천은 현금 받아가고 1억 5천 범위 내에서 토지나 건물입니다. 요거는 가로 2번. 가로 2번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항상 강조하죠. 공법은 못 믿어. 누구를? 민간 못 믿어. 넌 가서 지급보증서. 보증서. 가로 요것은 3번. 됐죠? 3번. 예. 그래서 1, 2, 3, 4 했죠. 그죠? 자, 그 다음에 5번. 자, 이율은 누가 정합니까? 발행자. 아시겠죠? 그 이율을 발행자가 정하는데 지정권자가 정한다. 틀려요. 지정권자 X. 또 있습니다. 기획재정부 장관이라고 나올 때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율 누가 정한다? 발행자가 정한다. 발행자가.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전대 지정권자가 정한다. X. 기획재정부 장관 정한다. X. 이런 말 소리가 합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사람마다 다 누구는 1억 5천, 누구는 1억, 누구는 3억 다 다르겠지. 그죠? 그러니까 기명식이죠. 밑에 마지막 줄 김영식 증권입니다. 갖고 있다가 아유 집 망했어. 솔당 망했어. 돈이 없어. 자, 팔 수 있다 없다? 있다. 이전이 가능하다. 알겠죠? 이전 가능하다. 나오죠, 그죠? 그러면 이전 받은 자는 양수인이지 양수인. 산 사람은 그 채권 원부의 책밭에 원부 장부의 명의를 변경해 줄 것을, 그러니까 이전 받은 자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하여 줄 것을 요청합니다. 기존권은 삭제하고. 그리고 장부고 장부 말고 채권에 성명과 주소가 있어야지만 제3자에게 대항할 수가 있다. 왜? 기명식이니까. 그리고 마지막 줄 질권 됐죠? 그죠? 예. 질권에 다 포함해서 목적으로 가능하다. 질권의 목적으로도 가능하다까지 정리하면 끝 됐습니다. 그래서 이건 말로 다 했습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3번 이주대책은 읽어주시고요. 4번 선수금 돈을 미리 땡기는 거예요. 미리. 개요 시행에는 조정토지성과 등등으로 인해서 맨 마지막 줄 줄거서요. 파란 거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선수금이죠. 이럴 때 상을 2번 지정권자의 승인받아라. 참고 봐서 보니까요. 먼저 1번에 1번 공공시행자. 그럼 공공시행자가 선수금을 받기 위한 조건 면적 10% 이상 소유권 확보할 것. 소유권만 확보할 것. 넘깁니다. 민간시행자. 기억 동그라미, 니은 동그라미. 자, 니은 먼저 봅니다. 민간은 못 믿으니까 공사 진척률이 10%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소유권 10%가 아니고 10%, 20%, 50%, 100% 확보를 해야
공사하죠, 그죠? 그러니까 소유권 확보하고 공사 신청률이 10% 이상 한참 뒤에 한다 그 말이죠. 그만큼 믿지를 못한다 그 얘기입니다. 공공시행자는 10% 이상 소유권 확보, 민간은 10% 이상 공사 신청률. 기억 줄 거세요. 공급하고자 하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 확보하고, 나오잖아 벌써, 그죠? 해당 토지에 설정된 저당권도 말소하고, 플러스 공사 신청률 10% 이상 그 얘기죠. 자, 그다음 원형지의 공급 잠깐 보겠습니다. 공급 먼저 들어보세요. 요거는 쉬는 시간 들을 테니까 요거 지금 끝내버리면 좀 잘리니까. 가령 여기가 이제 자 수용 방식 사업합니다. 이럴 때 전부 다 밀어가지고 뭐 땅이든 나무든 뭐 논이건 밭이건 뭐 다 밀어가지고 정리할 수 있지만 왼쪽에는요 한 이 정도로 총 면적의 3분의 1 이내 범위 내에서 너무나 멋진 거야. 나무도 너무나 보기 좋고 어차피 건물을 건축하게 되면 적응해야 돼. 얘는 적응할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있는 상태가 더 좋은 거야. 그러니까 원래 상태의 토지. 이게 뭐요? 원형지. 여기에 아리따운 나무들이 있어 이렇게. 다 나무가 똑같냐? 아시겠죠? 여기는 뭐냐? 나무가 있단 말건 싹 밀어. 그렇죠? 밀어가지고 정리합니다. 한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여기는 도로 등등 설치는 같이 합니다. 같이 이렇게 해요. 아시겠죠? 같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는 나무 풀 그대로 있고 여기는 뭐예요? 전부 다 밀어요. 이렇게. 다 밀어서 이렇게 해요. 그러면 이쪽에 있는 땅은 뭐냐? 얘는 뭐야? 바로 조성토지입니다. 이거요. 그래서 얘는 전체 면적이 얼마요? 원형지 몇 건장? 그래서 3분의 1 이내요. 그러면 이 땅은요, 여기다가 아파트만 여기다 이렇게 지으면은 뭐 조경커녕 멋져냐, 산책할 수 있는 도로하고 뭐 너무너무 좋은 거야. 그죠? 좋아. 그러니까 이 땅을 살려고 마음만 있으면 사고 싶은 겁니다. 그렇죠? 하지만 이 땅은 아무한테나 안 팔아요. 한마디로 공공시행자. 일단은, 예. 아시겠죠? 그럼 그들에게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전부 다 수익이야기예요. 다만, 여기 땅에다가 학교 짓고 싶어요, 공장 짓고 싶어요에 유일하게 민간이 들어와요. 물론 공무원 현장에 말을 걸자는 들어와요. 학교나 공장은 사람들이 많이 몰리기 때문에 그때는 경쟁 입찰입니다. 원칙은 수의계약. 공장, 학교자가 나오면 뭐라고요? 경쟁 입찰. 일단은. 근데 얘는 공급가가 얼마냐? 공급가가. 일단은 감정 가격이죠, 그죠? 일단은 감정 가격에다가 플러스 여기에 도로 등등 설치한 공사비까지. 요거 빠지면 안 돼요, 요거요. 빠지면 안 돼요. 그래도 실질적인 가격은 약해. 얘는 뭐예요, 얘는 전부 다 밀었어요. 그러면 좋은 위치, 야, 여기가 멋진 위치야. 여기 아파트 건설하면 좋을 것 같아. 그러면 많은 시행사들이 덤빌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뭐예요, 원칙이? 무조건 경쟁 입찰입니다. 입찰이고 예외적으로 추천 방식이 있고 수익이 있어요. 그럼 얘는 공급가는 얼마냐? 얘는 뭐요? 무조건 감정 가격이다. 달라요, 그죠? 일단 이렇게. 책 봐요. 먼저, 원형지.
공급 1번 합니다. 시행령은 자연 친화적으로 개발하거나 복합적 입체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밑에 누구 승인? 줄 거야. 지정권자의 승인받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원형지를 공급하여 개발할 수 있다. 이때 얼마 이내? 3분의 1 이내로 한다. 이때 국가, 지자체, 2번 공공기관, 3번 지방공사, 4번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인 시행자가 복합개발 등을 위하여 실시한 뭡니까? 공모에서 선정된 자. 그러면 선정된 그 자만 하겠죠. 그죠? 5번은 학교 공량부지. 1, 2, 3, 4 묶으세요. 묶어서 씁니다. 수의계약. 5번은 뭐예요? 경영입찰. 상가 2번 공급계획입니다. 1번 작성. 자, 시행령은 원형지를 공급하기 위하여 지정권자에게 승인 신청할 때 원형지의 공급계획 동그라미 하세요. 공급계획자가 나오면은요, 바로 공급계획 나오면은 그 서류를 제출 동그라미. 공급계획은 제출이지 누구한테 승인받는 것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공급계획 제출. 공급계획 제출. 변경도 같고요. 오른쪽. 상가를 한번 조건부 승인. 지정권자는 승인할 때에 용적률 등등등등의 설치 등에 관한 줄 거예요. 이행 조건을 부처할 수 있다. 하여튼 간에 이행 조건은요, 조건부 인가, 조건부 허가, 조건부 승인, 이런 말은 무조건 다 맞는 거예요. 4번에 제한. 원형지 개발자는 몇 년 범위 내? 줄 거예요. 10년 범위 내인데, 10년 범위 내에서 원형지를 매각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하면 안 돼요. 거기 박스 안에 1번 공사 완료 공고일부터는 5년. 애초부터의 공급 계약으로부터는 10년. 저를 봐요. 이것이 모양이 좋기 때문에 참 이걸 참 피 좀 붙여갖고 팔면 금방 팔릴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5년, 10년 이내에는 안 된다. 단, 첫 번째 줄, 가로 안에 국가 및 지자체는 제외한, 이 중요해요. 국가, 지자체는요, 관계없습니다. 오늘 샀다가 내일 팔면 돼요. 관계없어요. 그리고요, 거기 두 번째 줄 끝에 보니까 다만 보이죠? 이주형 주택이나 공공문화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줄거세요.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예외다. 그러니까 내용 불문하고 지정권자에게 승인받았다. 매각해도 좋아라고 승인받았다면 그때는 가능하다. 그 얘기죠. 쌍가 5번하고 쌍가 6번은 보지 마시고요. 나중에 요약집 볼 때 잠깐 보겠습니다. 쌍가 7번 원형지 개발자의 선정 방법 원칙 뭐라고요? 수의계약. 아까 1, 2, 3, 4 수의계약. 그 다음에 2번 나오잖아요. 줄 거예요. 학교나 공장 등의 용지. 요거죠, 그죠? 예. 뭐라고요? 경쟁 입찰. 하지만 경쟁 입찰이 2번 이상 만약에 유찰되면 그때 뭐요? 그때는 수의계약이다. 원형지 공급가가 감정 가격에다가 플러스 뭡니까? 공사비를 더한 금액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는 요겁니다. 이제 요거 했어요. 오른쪽 거. 조성토지입니다. 토지. 공급계획. 똑같죠? 시행자는 조성토지 등을 공급하려 할 때 조성토지 등의 공급계획 동그라미 하세요. 공급계획은 승인받는 거예요? 제출이요? 제출. 공급계획 제출. 시작. 공급계획 제출. 한 번 시작. 공급계획 제출입니다. 왜냐? 승인을 받으라고 뜨거든요. 하여튼 그러니까 공급계획은 제출. 공급기준. 시행령은 조성토지 등을 고시된 실시계획에 따라
가로 안에 바로 지구단위 계획이 실시 계획에 포함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겁니다. 따라 공급을 해야 한다. 3번 공급 방법 원칙 뭐라고요? 경쟁 입찰. 예외 추첨이 있고 수의계약이 있습니다. 그러면 추첨과 수의계약을 잘 혼동되게 냅니다. 추첨을 내면 정답은 어디에? 수의계약에. 수의계약 내면 정답은 어디에? 추첨에. 그러니까 추첨이라도 확실하게 알고 점령하자. 어떤 경우냐? 자, 심리는 다음의 용지에 대하여는 뭐라고요? 추첨. 뭐라고요? 추첨의 방법으로 분양할 수가 있다. 1번 주택건설 용지. 거기 가로 안에 임대주택 건설 용지는 지우세요. 삭제. 여기 약간 바뀐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요약집에 넣어놨으니 그때가 볼게요. 2번 공공택지. 3번 단독주택. 4번 공장용지. 그러니까 공짜 두 개입니다. 공공택지, 공장용지. 그 다음에 주택, 그 다음에 단독이죠. 공주단추. 다 같이 시작. 공주단추. 한 번 더 시작. 공주단추. 공공택지, 공장용지. 주택건설용지. 그 다음에 단독주택용지는 뭐라고요? 추천 방식. 공주단 추천 방식. 공주단추. 수의계약. 다음의 해당하면 뭐라고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한다. 다만 주성토지의 공급 신청량이 지정권자에게 제출한 주성토지 등의 공급 계획에서 계획된 면적을 초과한다. 그때 뭐요? 추첨. 들어보세요. 원래는요 5명인데 5명과 일일이 수의 계약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7명을 늘어났네. 그러면 수의 계약이 돼? 안 돼? 안 되니까 뭐라고요? 추첨 방식이다. 그 말이죠. 추첨 방식. 그래서 그 내용은 전부 다 보지 말고요. 1번 보시면 학교 용지가 됐든 뭐든 간에 일반에게 부정할 수 없는 용지 줄 보세요. 국가, 지자체. 그러니까 국가에게, 지자체에게 이런 말 꼭 나옵니다. 아시겠죠? 국가에게, 지자체에게 당연히 수의계약. 4번 토지 상환 채권은 당연히 수의계약이죠. 왜? 다 다르니까. 아까 전에 누구는 1억 5천, 김영식이니까 누구는 1억 원어치 개개인별로 다 계약해야 되겠죠. 그 정도만 체크해 주시고요. 넘기세요. 4번 가격평가 원칙이 뭐라고요? 감정가격. 예외 줄 거세요. 학교, 폐기물 처리시설. 그 밖에 박스 안에는 마지막 줄 감정평가한 가격 이하로도 정할 수가 있다. 좀 깎아줄 수도 있다. 그 말이죠. 그 말이. 그 외에 뭐 공공청사, 사회복지시설, 뭐 임대주택 등등등등 외우지 마시고요. 특히 잘 나오는 것이 이겁니다. 아까 위에 해석은 학교, 폐기물 처리시설, 공공청사, 사회복지시설입니다. 잘 나오는 것이. 그런데 이번에 사회복지는요. 끝에 두 번째 줄 끝에 보니까 유료시설을 제외. 이거 중요해요. 그리고 유료가 포함되면 안 됩니다. 그거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까지 봐주시고 좀 쉬었다가 환지 방식 들어가겠습니다.